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자금은 고용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이죠. 2022년에 나온 자금 중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자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면 1년 동안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건비를 1년에 만약에 한 1000만 원이죠. 960만 원이면 거의. 그래서 이제 연봉을 한 2,500 정도를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한 1,500 정도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담하면 되니 기업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좋은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단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본적으로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을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 8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하니까 12개월을 곱하면 실제로 960만 원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창업 기업들 중에서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1인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술 기반 창업, 기술 창업이죠. 제조업,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런 경우들은 거의 성장 유망 업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여기 특별한 케이스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도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업종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이나 국가, 공공기관, 그리고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조건이 맞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일부 고졸이야 학력이라던가 아니면 보호아동 이런 경우들은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사업 중인 배우자, 직계 좀비송 이런 일부의 경우들은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 채용할 때 우리가 월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조건이 중요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다릅니다. 기간제나 계약직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신청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을 채우고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6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하면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 감원 방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한 달 전부터 감원을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산에 따라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게 우선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늦게 신청을 하면 조금 손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80만 원 12개월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원 한도 같은 경우는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 회사가 직원이 만약에 10명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10명이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10명 중에 50%, 5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10명일 경우엔 10명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명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기업은 여기 보시는 work.go.kr/유스잡에서 채용 계획을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고 명단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채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을 1순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하고 6개월간 이 의무 조건을 이행하셔야 되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 유지 그리고 월급을 주면 되죠. 그러고 나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장려금이 오게 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 여기 그 지침이 있습니다. 관련 지침서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맡기시는 거 있으면 1350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한번 지침 조금만 볼게요. 네, 생각보다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너무 꼼꼼히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넘어가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 5인 이상 계산은 매월 말일 보험자 수를 합을 해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입니다. 그래서 8.2명이 나오면 실제로는 9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 수의 수도권은 곱하기 50%를 해서 최대 TO가 나오는 것이고요. 비수도권은 그대로 100%를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사업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 참여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전체 TOE 산정에서는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회사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할게요. 우리는 벤처기업이라서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3개월 이전에 채용했어. 그러면 그 청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습니다. 그 청년을 만약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TO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직원 딱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을 지역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대상을 하게 되면 그 일자리 3개월 이전에 그 청년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대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나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원이 현재 한 명이면 너무 그런가요? 한 명 세 명이라고 합시다. 네, 세 명이 있는데 최근에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을 했어. 그러면 전체 TO가 4명이 되잖아요. 4명이니까 수도권은 2명을 뽑을 수가 있고 비수도권은 4명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3개월 이내의 청년은 비록 협약 전이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를 장려금이 대상으로 이렇게 옮길 경우 우리 TO는 이렇게 4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그냥 3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3으로 계산돼서 수도권은 1.5명 TO니까 올림을 해서 2명, 비수도권은 그대로 3명 이렇게 TO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직원을 장려금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장려금 대상은 되지만 실제 상시 근로자가 빵명이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 내용이 보셨지만 한 명 이상은 근로를 해야 되므로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TO 계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예시 뭐 이런 내용들이 요 공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될 겁니다. 피보험자 수가 그래서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도 여기 성장 유망,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경우들이 되면 대부분 기술 창업 기업들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도 지원이 되는데 만 39세 이하로 청년이 대표자인 경우 이런 경우도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 해당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기준 피보험자 수 환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TO랑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외로도 이제 우리가 30명 이상
30명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TO의 수, 그리고 정규직 채용,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30시간 이상 최저 월급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앞에는 뭐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당연히 지원 안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청년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 원래는 만 34세잖아요. 근데 군필자는 만 39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조금 더, 남성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길게 본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는 취업을 했다라고 간주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에 같은 곳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했던 사람은 이미 벌써 근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청년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뽑아주고 이번에 청년 좋다 합격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한 건 6개월 후잖아요. 딱 했더니 이 사람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라 그러면 청천벽력이죠. 왜냐하면 채용해서 근로계에서 다 썼는데 지원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근데 우리 회사의 그 예산 계획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열심히 예산 짰는데 오버 비용이 지출되게 되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지. 근데 일용 근로자는 제외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 3개월 동안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현재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고졸이야 청년들 이런 경우 지원이 되고, 그리고 뭐 고용 촉진 장려금이 대상이 되는 분, 뭐 장애인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지급 방법 정도만 저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급 방법 상당히 이렇게 꼼꼼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용지원금이 이 가이드를 지키면 돈이 나오지만 위반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디테일하면은 특수한 경우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지침을 읽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신청 기한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어떻게 신청이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 마감일 전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고용유지 지원금이 아니고 일단은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해라는 거죠. 고용 유지를 하면 채용일로 2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했어. 그러면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후 8개월에 이제 1회차를 신청을 하죠. 1회차 때는 6개월 고용 유지했잖아요. 6개월간이 지원금이 나갑니다. 한 80만 원 곱하기 6 하니까 48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또 2달이 지납니다. 10개월간 채용해요. 2회차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달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회차, 2회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감원 방지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전체적인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마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에 해당 사항이 특별히 문제없이 80만 원을 다 지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80만 원씩 12개월 정규직으로 주는 좋은 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지원금은 규칙이 많이 있고
그 규칙을 처음에 TO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먼저 채용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 주니까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가능하면 채용 설계를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면접이나 인터뷰 볼 때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요건에 부적합한지 반대로 좀 나이가 많이 있어도 남자는 만 39세까지 가능했죠.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수급할 때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